최강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제 자진 사퇴할다 할 것 같아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내부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인 그 홍완선 본부장하고 이 이사장이 최강 이사장이 서로 싸웠습니다. 최강 이사장은 YS 때 복지부 장관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뭐 장관을 10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장관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국민연금이 연금을 관리하는 운용 그 공사를 따로 만드는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그 뭡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삼성의 입장을 서면서 연금 중에서 몇천억이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에 대해서 최강 이사장은 문제를 지적했고 홍 본부장은 그대로 밀어붙여서 내부에 이제 알력이 벌어졌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최 이사장이 화가 나서 일주일 전에 본부장을 해직하니까 지금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락 없이 왜 본부장을 해직하냐고 이사장을 또 징계하겠다고 놓으니까 이사장이 그만두겠다고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국민연금이 그걸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지지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에, 국민연금이 뭡니까? 저도 내고 많은 분들이 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려고 기금을 그냥 모아놓고 은행에 안 맡기고 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을 사고요. 그때 제가 한 7억 정도를 갖다가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투자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찬성하면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라고 해서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예측이 우세했고요. 엘리어트라는 외국계 사모펀드 관련 회사는 그 합병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끝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합병이 통과되고 나니까 우리 주식 너가 다 사주라고 매수 청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사장이 반대했는데 본부장이 밀어붙여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가지고 온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징계를 하는 사람이 다시 옷을 벗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돈을 날리는 자리입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고 기금운용본부장이 사실상 어디 은행에 부행장 출신인가 그랬는데 실세였고, 기금운용에 관한 거는 운용본부장이 다 한다 이랬는데 이사장은 내 관할의 부분이니까 내가 보고를 받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오면서 대립을 해왔다. 서로 각자가 빼기 대단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없고, 드러난 사실을 봤을 때 기금운용본부장이 수천억 손실을 보는 투자에 있어서 설명 한마디 없이 합병에 찬성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은 당연히 예측된 주가 손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액수가 줄어드는 이런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에서 국민연금에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바보들입니까? 굉장히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그 쌀을 많이 안 먹고 빵도 많이 먹고 다른 걸 많이 먹으니까 쌀이 많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해마다 풍년인데요. 근데 풍년이 풍년인데 정부가 이제 밥상용 쌀을 수입한다고 농민들이 우라통인데 이 부분은 제목하고 다른 일은 좀 있습니다. 채소 시장 접근이라 해가지고 한국이 매년 외국으로부터 그 WTO 협정을 할 때 수입할 수 있는 쌀을 늘려간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쌀도 완전 개방한다. 이런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분량만큼은 외국으로 점점 양을 넓히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수입한 쌀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먹기에는 기후도 잘 안 맞고 질이 별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을 적정선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이 밥쌀, 즉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쌀을 방출을 해버리니까 기존의 쌀들이 잘 안 팔리게 된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그 수입 쌀 시장을 격리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수입 쌀들을 일정하게 가공용 쌀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쌀국수도 있고 햇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용도로 이렇게 국내 쌀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농민들은 이 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입쌀을 싸게 팔아버리면 이 지금 추수기에 쌀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좀비 기업이 좀 문제다. 근데 정부가 총선 이후에 정리하기로 해서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3,00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좀비 회사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라는 보수 정권 하에서 연명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투구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 시장 논리에 맡기면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일해도 버는 돈이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은 기업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돈을 회수하고 조금 더 기업 가치가 사라지기 전에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부도를 내어서 재산 정리에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000개나 되는 이런 좀비 기업들이 계속 돈을 빌려가면서 그 부채를 늘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은행이 돈이 떼일 거 아닙니까? 떼이면요, 그 돈은 누가 물어내는 겁니까? 그 돈은 예보에서 일단 예보기금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떼인 거는 예보기금에서 우리가 저금을 했을 때 거기에 일정하게 예보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할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면 결국은 채권 발행해서 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인수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좀비 기업뿐만 아니라 좀비 재벌도 있었죠. 대우그룹 한번 보십시오. 망하고 난 뒤에 23조를 갖다가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좀비 재벌 그룹도요,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지금 재벌 행세를 하는 기업 중에요, 좀비들 많습니다. 저는 어디가 좀비인가 좀 아는데요. 그런 회사들도 돈 빌려가지고 지금 목숨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루빨리 해야지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빌리는 액수가, 그러니까 빌려서 하루 맞고 빌려서 하루 맞으면서 거기에 있는 오너들은 그래도 고이고식하고 빌린 돈 중에 일부는 빼돌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할 때 대비해서 벌써 묵고 살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부도 내겠죠. 근데 이 좀비 기업 있고 저는 대출 비리 기업이라고 봅니다. 민간인들한테요, 저 사람 보면 돈 갚을 능력 없다고 하면 돈 절대 안 빌려줍니다. 뭔가 뒤로 거래가 있었으니까 좀비 기업이 계속 돈을 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권의 압력인지 뭐 권력자의 압력인지 뭐 로비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대출 비리 좀비 기업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